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연입니다. 5월 말도 바빴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사 많이 하셨고 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제 그 영상을 올리지 않는 긴 기간 동안 반포장 이사가 아직도 헷갈리신다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포장이 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내가 반포장을 하는 게 좋은지, 내가 포장 이사를 하는 게 좋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포장 이사가 두 가지인 이유. 첫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이삿짐 센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삿짐 센터의 특징은 뭐냐면 내 직원이 있잖아요. 내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과 인원을 구하는 게 쉽죠. 그래서 같은 인원이 나가서 같은 차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2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4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럼 이삿짐 센터 소장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때보다 140만 원의 매출을 올릴 때 내 마진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포장 이사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포장을 해서 새 집에 넣어드리고 내가 10만 원이라도 더 매출을 높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하는 스타일, 지금 있는 집의 모든 짐을 포장이사처럼 다 저기 이삿짐 센터가 해드리고 새 집에 넣어드리는 그런 반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달이사가 용달업체가 주로 하는 반포장 이사. 이쪽은 차량과 인원을 공수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덜 들어가고 차량 한 대라도 덜 들어가서 내가 매출이 조금 낮더라도 편하게 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용달업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포장 이사를 하냐면 박스하고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고 며칠 전에, 그리고 고객님께서 잔짐을 다 포장해 놓으시고 용달업체가 큰 짐만 포장해서 새 집에 넣어 드리는 반포장. 이렇게 하면 비용이 조금 낮으면서 용달업체에서는 차량이나 사람을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고도 이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포장 이사가 지금 집에서 다 포장해서 새 집에 넣어드리는 것 하나, 그리고 잔짐은 고객님께서 포장을 다 해놓으시고 큰 짐만 용달업체가 포장을 해서 새 집에 넣어드리는 것 하나.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고객님한테 맞는지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포장이사를 해야 좋은지 반포장이사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점을 제가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방의 개수. 방이 원룸, 1.5룸, 투룸 정도까지는 반포장 이사를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나 방이 3개, 4개다, 그 이상이다 하면 포장 이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2번 짐량 때문이에요. 내가 짐을 미리 포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할 때 그 양이 많지 않다면 내가 며칠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짐량이 너무 많아요. 한 7.5톤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혼자 정리한다고 하면 진짜 꼼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짐량이 3톤 이상일 경우에는 포장 이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에 미치지 않을 때는 반포장 이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많이들 간과하세요. 여유 공간. 내가 방이 2개예요. 그런데
장롱에 옷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서랍장에 옷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이외에 나와 있는 것들만 보고 내가 별로 포장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장롱에 있는 짐을 꺼내고 냉장고에 있는 짐을 꺼내서 담으면 어딘가에 쌓아두어야겠죠. 그쵸? 내가 생활을 걸어 다니는 공간이라든가 뭐 문 열고 지나가는 복도라든가 뭐 아니면 빈 방이 있다든가 그런 공간에 쌓아둘 공간이 있어야 내가 포장을 해서 미리 담아 두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짐 양도 중요하지만 반포장이사로 내가 직접 포장을 하려고 한다면 내 집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여유 공간이 좀 있으셔야 돼요. 짐을 미리 쌓아두실 공간.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몇 박스 담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박스하고 바구니 다 빌려드렸는데 결국은 포장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 후 정리 시간.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사를 월요일 정도에 했어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다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퇴근한 다음에 아무래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짐 정리를 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금요일 날 이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쉰다. 그러면 내가 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더 힘들겠죠. 하지만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할 수는 있겠죠. 또한 반면에 내가 전업주부다. 내가 집에만 있다. 그러면 뭐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이삿 날 다음에 내 스케줄에 따라서도 여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포장이사와 포장이사로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많다면 반포장이사를 하셔도 되고 여유 공간이 없다면 포장이사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스케줄이 바쁘다면 포장이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마친 다음에 스케줄이 그래도 한가하다. 그러면 반포장이사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들어갈 새 집의 가전과 가구, 뭐 특히 인테리어를 새로 마친 경우에는 보관이사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가전과 가구가 싹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창고에 넣어 두었던 짐 그대로 빼서 정리해 드리기가 정말 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포장이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 뭐 장롱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해요. 근데 같은 날 저와 같은 날 오후 시간대에 저희 이삿짐도 들어가고 새로 시킨 가구도 들어오고 새로 시킨 가전도 들어오고 이게 막 엉켜버리면 포장이사 잘 안 됩니다. 정리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포장이사를 하시거나 뭐 가전과 가구가 저희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게 시간을 맞춰 놓으시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 집에 가전과 가구 버리는 거 없이 그대로 가져간다. 그럼 포장이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새 집에 내가 갔을 때 가전과 가구가 별로 없다거나 옷을 수납할 가구가 없다거나 옷을 수납할 서랍장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포장이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 수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준비기간.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사를 왜 빨리 준비해야 되나요?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정말 일 잘하는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는 2달 전에는 선택을 해 놓으셔야 좋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일 잘하는 업체, 평판이 좋은 업체, 가만히 있어도 일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예약이 저절로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 업체한테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서두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2주 후에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업체 남아 있을까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짐량이 많은 경우, 뭐 한 6톤 이상의 이사를 하는 경우에 내가 2주 후에 이사를 하는데 좋은 업체가 남아 있을 확률 없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내가 이사를 한다면 포장 이사보다는 반포장 이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주 전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업체 중에 포장 이사를 잘해줄 수 있는 업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포장 이사로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면 그거는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짐을 포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포장은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짜가 여유롭게 뭐 한 2달 전에 업체를 알아본다. 그러면 포장이사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갑작스럽게 알아본다. 그러면 반포장이사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좋은 업체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모르신 분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새집 크기. 자, 내가 지금 40평에서 살아요. 40평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분가를 해서 내가 짐을 좀 줄이고 30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럼 10평이 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뭐 장롱 하나 버리고 옷 많이 버리면 한 10평 정도의 짐은 줄여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10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이셔야 포장이사가 새 집에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집의 평수보다 작은 데로 갈 경우에는 포장이사로 진행을 하시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짐을 굉장히 많이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 짐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버리시지 않는다면 새 집에서 포장이사를 하셔도 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포장이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7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을 있더라도 예외 조건이 있겠죠. 자, 제가 어제 방문한 곳이에요. 할아버님, 할머님 2분 사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방이 2개예요. 그리고 집 안에 여유 공간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사 후 정리할 시간도 있고 이사 전에도 짐을 꾸려 놓으실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새 집에 가전 가구 지금 집에서 책상 하나만 버리고 가시기 때문에 거의 있는 가구 가전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포장 이사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준비 기간 뭐 한 달 조금 후에 이사를 하시니까 뭐 적당하다고 봐요. 뭐 짧다고 볼 수는 없는 기간이죠. 그 준비 기간도 나름 길었어요. 그리고 새집 크기 지금보다 평수가 오히려 좀 더 넓어졌어요. 그럼 포장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고객님의 경우에는 할아버님, 할머님 2분 사시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2분이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사 비용을 조금 그래서 줄이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이사 전에 박스 바구니를 받아서 짐을 꾸려 놓는 거 놓고 그다음에 새 집에 가서 또 정리도 하고 그 2가지를 이사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짐을 꾸리고 이사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짐 정리,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 지금 집에서는 저희가 포장을 다 해드리고 새 집에 가서는 고객님께서 조금씩 이삿짐을 정리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포장하고 새 집에 가서는 정리해드리는 반포장 이사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알고 내 만족도, 내 효용도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고려하고 판단하셔서 포장이사로 할 건지 반포장이사로 하실 건지, 반포장이사로 한다면 1번으로 하는 게 나에게 맞는지 2번으로 하는 게 나에게 맞는지 한번 그 기준점을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걸로 결정하신다면
좋은 이삿날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